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해몽법 6탄으로 분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는 흡수의 법칙을 했는데 예. 이게 분열의 법칙도 예. 식물도 분열이 있나요? 식물들이 이렇게 그 씨를 심어 놓으면은 그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죠. 네네. 그러면 그 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가 생긴다는 것은 식물이 위로 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데 그 개울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이 그 물량이 많을 때 있죠. 네네. 뭐 장마 질 때 정도 같으면은 오만 그 도랑이 전체가 물바다가 되지만은 네네. 물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으면은 어떤 그 무조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물의 양에 비해서 언덕 같은데 이런 데는 조금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식물도 이렇게 가지라든지 줄기 또 그다음에 잎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또 열매 같은 거 있잖아요. 예예. 한 개 한 개 이게 예예. 전부 다 어떤 그 에너지와 온도의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있죠. 예예. 이것이 전부 다 그 분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예. 식물도 분열이 있는데 동물들도 분열을 하는가요? 동물도 분열을 하죠. 그 동물도 이제 우리가 분열을 한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세포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분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뭐 정자와 난자가 합이 되면은 예예. 우리가 뭐 사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달걀알 있잖아요. 네네. 그 달걀을 그 깨고 나오면은 그 병아리가 날개 생기고 다리 생기고 머리 생기고 주둥이 생기고 다 하잖아요. 예예. 또 속에 있는 내장이 전부 다 각각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대간이 그러기 바로 분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어떤 사실은 온도의 법칙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과 또 가스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가스가 손가락 같은 데 보면 이게 전부 다 그 갈라져가 있잖아요. 예예. 그 뭐 손가락 5개가 나온다든지 이거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세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력대가 있는 유전자라든지 이거에 같기 때문에 닮은 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도 식물도 각각 이렇게 그 에너지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뿅아리 그 양계장에서 뿅아리 만들려면 계란을 갖다 20 몇 도로든가 그 온도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래 21일 만인가 그 닭을 뿅아리 나오도록 한다 했잖아요. 40 몇 도 될 거예요. 그 도수가 40 몇 도 돼요. 예. 그 온도로 인해서 이제 그 생성이 분열 그러니까 닭이 되는 것까지도 그게 이제 분열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종합되어 있는데 예예. 우리는 우선 그 아주 의학적이라든지 이거는 뭐 아주 학술적인 것보다도 우리는 꿈을 풀이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분열의 법칙이라는 것은 온도에 의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또 우리가 뭐 감정이라든지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의 동물도 식물도 온도와 뭐 여러 가지 에너지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야당 여당도 분열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이익에 따라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사람들의 분열은 어떻게 풀이가 되나요? 사람 그 자체 분열 말입니까? 그러면은 몸체 말입니까? 이게 사람들도 분열 어떤 게 분열인가 그게 궁금하다. 사람은 뭐 이익에 따라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익에 따라서. 부자지간에도 뭐 이익이 맞지 않으면은 뭐 서로가 등을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익이 다르다. 성질이 달라지면은 그 그룹이 형성되거든요. 하늘에 구름도 올라가면 뭉게구름이 있다 나중에 쪼개지듯이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분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공기와도 분열이 있나요? 공기 그 분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좀 그런 것도 쪼개지는 거 봤죠.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그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이라도 여러 가지 보면은 가늘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굵게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어떤 그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바람의 세기라든지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요. 네네. 공기도 그 온도 때문에 이렇게 그 분열이 되는 게 조건이 달라집니다. 온도라고 하면 인간의 치면에 이익의 법칙이라든지 감정의 법칙 한 가지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그때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우리 그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육지에서 있다가 산 위에 올라가면은 그 조금 코가 따끈따끈한 거 경험 못 했어요?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건 공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붙어 있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예. 공기 산소 흐름이 적다는 게 아니고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예. 그 공중에 갈수록 그 굉장히 냉기가 돌잖아요. 예예. 그럼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에 가면 갈수록 공기가 네네. 없는 것이 아니고 공기가 한꺼번에 그 차오니까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커피 같은 거 마시려고 할 때 자판기 같은 데 5만 원짜리 넣으면 안 받아주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뭐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흡수를 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카나다 그 바닷물이 쇠빙선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그 배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추진이 그 얼음을 뚫고 갈 수 있는 추진이 못 되고 예예. 그 우주에 가보면은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예. 공기가 붙어가 있고 얼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36.5도 정도의 그 어떤 체온으로서는 공기를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옛날에 뭐 옛날 임진왜란 때 그 외놈들 그 조총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 거북선을 못 들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껍고 할 경우에는 자기보다도 이것을 힘이 세면은 못 들고 가잖아요. 네. 그것이나 뭐 우주에서 숨 못 쉬는 거나 카나다 쇠빙선 이외에 다른 배 못 나가는 게나 똑같기 때문에 분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온도와 조건, 환경의 법칙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분열의 법칙에 원인이 또 있나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예예.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특히 온도 그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온도가 이렇게 우리가 그 과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 과일이 이렇게 보면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어떤 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산딸기를 네네. 보면은 네네. 그 알들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예예. 잘 자라죠. 뭐 초여름에 보면 보리와 밀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통으로 이렇게 대가 있는데 알은 하나하나 독립체가 대가 있으면 붙어가 있죠. 예예. 그 분열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대가 있거든요. 예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통으로 안 대가 있고 우리는 과일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통으로 하나씩 대가 있잖아요. 예예. 근데 그거는 한 개 한 개 갈라져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쌀 이렇게 벼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낮게 떨어져가 있잖아요. 예, 통으로 붙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는 성질이 급한 그거거든요. 보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성질이 급한 섬유질로 들어가나요? 예, 왜냐면 마디가 있고 그다음에 그 통으로 대롱이 돼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리는. 빨대같이. 예예. 커피 마실 때 빨대같이 돼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벼는 어떻습니까? 벼는 물을 대주잖아요. 그렇죠. 물을 대주는 것은 그 벼가 익을 때쯤 되면은 뭐 자라는 성장 과정에는 지열이 좀 고갈난 상태거든요. 지열이 고갈나기 때문에 물을 대줌으로써 땅이 조이겠습니까? 안 조이겠습니까? 조이죠. 땅이 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숙성된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산 위에 나무가 자라는 원리나 바위에 꽂힌 나무가 자라는 원리나 벼가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계속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나무 가지도 이렇게 분열을 하나요? 나무 가지 분열하는 거 못 봤습니까? 어떻게? 하나는 남쪽에 나무, 하나는 서쪽, 동쪽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게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분열이라고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분열 나눌 분자 아닙니까? 나눌 분. 예, 나누어서 갈라지는 게 분열인데 덮어놓고 예.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온도라든지 조건, 환경에 따라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법칙을 가지고 꿈을 분석을 하는데 예. 뭐 이렇게 좀 효력이 많이 있는가요?
우리가 그냥 저기 뭐냐면 꿈을 뭐 개가 한 마리 나왔다. 예. 개가 꿈속에 봤는데 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동물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예. 어떤 사람 경찰 시험을 쳤는데 개가 자기한테 안기는 꿈을 꿨다면은 개는 주로 집을 지키잖아요. 예. 개를 지킨다는 집안에서는 개가 집을 지키지만은 국가적으로 보면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예. 치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안긴다는 자체는 뭡니까? 합격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쉬운 문제가 출제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나라의 사물로 친다면은 성벽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거는 가정에서는 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꿈을 단순하게 있지 않습니까? 1차 방정식 같이 이거는 저거다, 저것은 이거다. 우리가 주로 이거는 상사이론이라 해가지고요. 풍수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네네. 풍수에서 뭐 바위가 붓같이 생겼으면 이거는 문필봉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학자가 많이 나온다. 예. 소같이 생겼다, 뭐 어떻다. 뭐 닭같이 생겼으면 알을 품어는 뭐 포란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상사이론이라 해가지고 우리 또 뭐 우리가 질병을 고치는데 보면 인체 모양이라든지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병을 고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꿈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상사이론 비슷하게 비슷한 것끼리 해석을 하게 되면 있죠. 네네. 꿈 속의 속뜻을 모르거든요. 네네. 우리 수박 같은 겉은 이렇게 풀어지만 속에 뭐 풀읍니까? 거의 빨갛고 예. 또 껍질 까보면 희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꿈은 단순하게 꿈속에 보는 걸 해석을 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짜로 봐주는 그런 꿈 분석해주는 분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선생님하고 비교가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꿈을 또 이렇게 상대의 어떤 상황을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질타하기보다는 네네. 또 이거를 어떤 꿈이 이제 그냐면 또 약간 누구라도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좋죠. 네.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자체는 그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꿈을 분석하는 게 좋지. 당연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무슨 꿈을 뭐다. 뭐 똥꿈을 보면 재물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처지를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